안녕하세요, 한프로입니다. 자산관리를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정기적 점검은 언제가 좋을까요? 2개월 차에 가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지식을 키우고 인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다면 두 번째 정기적 점검은 지식을 더 많이 키우는 시간을 갖고 동기부여하는 시간을 다시 갖습니다. 시작을 할 때에 처음에는 한 달 동안에는 열심히 해서 용돈도 별로 안 쓰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종잣돈을 마련해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는 동기부여에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현실 부정하는 것을 버리라라고 권유해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고 옳은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살쪘잖아요. 현실입니다. 근데 부정하면 안 돼요. 살찐 것쯤이야. 나만 쪘나? 남들도 다 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옛날 습관으로 또 옛날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본인이 이미 문제라고 인식을 했는데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비유를 얘기합니다. 끓는 물에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으시네요. 끓는 물에 개구리는 미지근한 물이었을 때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 따뜻하고 좋다라고 여유를 부리다가 지속적으로 불이 가열되면서 물이 뜨거워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끓는 물의 개구리라 그래요. 난 지금 괜찮아. 과거에도 괜찮았잖아.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나 지금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현실을 부정하는 순간부터는 옛날로 돌아가게 되십니다. 현실을 다 인정하세요. 그래, 나 문제점 있는 애였지. 맞아, 나 다시금 할 거야. 오늘 한프로님 만나러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만날 때 대부분은 부채가 해결된 상태에서 만나는데요. 세 번째 달에 부채를 만드는 습관이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게 부채를 다 없애주잖아요. 그럼 꼭 부채를 만드는데 할부부채가 있어요. 할부는 절대적으로 부채가 아닙니다. 제가 한 달 용돈을 20만 원씩 쓰라고 상담을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240만 원짜리 웹북을 결제를 하면서 매달 20만 원씩 자기 용돈에서 나가겠다라고 24개월 할부를 끊은 거예요. 비상자금을 완성해 놓기인데 비상자산을 CMA 계좌에 만들어놔라, MMF에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자금을 완성 못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비상자금은 부채를 일으킬 만한 크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때든지 찾아 쓸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고요. 각 가정에서는 생활비의 3개월 정도의 규모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정기적 점검을 할 때는 제가 백지에다가 항상 항아리를 5개를 그려요. 그래서 통장 사용법에 대해서 잘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비상자금은 자산관리를 시작한 두 번째 달까지는 무조건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요. 필요한 생활비에 3개월치 부분은 꼭 준비가 필요하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10년에 한 번꼴로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게 돼요. 비상자금이 없다면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고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산관리와 또 어떻게 하면 종잣돈을 빨리 모을 것이냐, 그런 중에 이 통장 사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있는데요. 높은 수익은 안정될 것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얼마 정도 소득을 원하세요? 연수익 10%, 20%, 100%에 두라 그러면 사람들은 연수익 10%, 20%는 상상해 봤는데 100%는 상상 못 했거든요. 그래서 20% 얘기를 해요. 좀 크신 분들은 100%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봐요.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연 손실액이 10%, 20%, 100%라고 하면 어디를 선택하시겠냐? 100명이 전부 다 10%예요. 높은 수익률은 많을수록 좋은데 손실률은 적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높은 수익률에 낮은 위험률은 없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다양화해야 되고, 금융에 투자한다 그러면 분산 투자를, 여러 가지 산업군, 여러 가지 형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수익을 내려면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크는 하나도, 위험은 하나도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전 수익만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 달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느 투자하는 시기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시기가 두 번째 달이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과거로 회피하려고 해요. 괜찮습니다. 일정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이너스가 났던 것도 다시 플러스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부분들은 제가 제안을 안 해드려요. 부에 대한 잘못된 상식, 리스크가 없는 수익은 절대로 없어요. 있다라고 얘기했다 하면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겠죠. 소득은 많이 줄 건데 원금은 내가 보장하마 하는 것은 사기일 수가 있어요.
재테크가 삶의 목적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대다수의 분들은 두 번째 달에 약간 망가져요. 그런데 극소수의 분들은 엄청난 목표 의식이 강해서 극도의 전략에 짠순이 짠돌이가 되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 빨간색을 얘기해 드리는데요. 종잣돈을 마련하고 저축을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재테크를 하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가족회의를 열어서 우리 딱 1년만 고생해서 5천만 원 정도를 마련해보자. 그러면 나중에 이사 갈 때 내 집에서 살 수도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도 그 중에 급여일이라든지 1년 중에 12개월 중에 딱 한 달 정도라든지 풍족히 쓸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주셔서 삶의 목적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 채우기를 꼼꼼히 고객에게 점검을 해드리고 뭘 하겠어요? 숙제 점검이 있겠죠. 숙제는 그래서 2달 동안 얼마 모았어? 너는 뭐가 변화가 되었어? 너가 읽은 책은 뭐야? 어떤 만큼 교육을 했니? 얼마만큼의 생각이 바뀌었어? 이런 부분들을 숙제 점검할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로 고객을 만났을 때 정기적 점검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